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건강지킴이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더라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TV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옆집 순이 엄마도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들, 심지어는 우리 건강을 방해하고 있었던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머나, 나도 딱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몸이 불편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알면 되니까요. 저 건강지킴이가 우리 어르신들 헷갈리셨던 그 건강상식 10가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책 읽어드리듯이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물은 무조건 하루에 2리터 8잔 이상 마셔야 한다. 아이고,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죠?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우리 어르신과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젊은이가 똑같은 양의 물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은 사람마다 그날 활동량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오히려 땀도 별로 안 흘리셨는데 숙제처럼 억지로 물을 2리터씩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펌프, 신장 콩팥이 그걸 다 내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괜히 콩팥에 무리만 줄 수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목마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조금씩 꾸준히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마시는 국, 시원한 오이, 달콤한 수박, 이런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콩팥 나빠지니까 단백질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저는 이 말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자 물리치료사의 마음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단백질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도 모르게 근육이 매년 1%씩 스르르 빠져나가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뼈를 꽉 잡아주질 못하니까 무릎,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고요. 무너지는 담벼락을 고치려면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벽돌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이런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이 안 빠져나가고 넘어져도 뼈가 튼튼하게 버텨준답니다. 콩팥 걱정은요, 그건 이미 콩팥이 아주 심하게 망가진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고기 한 점 안 먹어서 근육 빠져 넘어질 위험이 고기 먹어서 콩팥 나빠질 위험보다 100배는 더 크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 아프면 아껴야 하니까 무조건 걷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이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퉁퉁 붓고 열이 날 때는 쉬셔야죠. 하지만 만성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요, 무릎은 더 빨리 망가져요. 왜냐? 우리 무릎 관절은 근육이 위아래서 꽉 잡아주고 있어야 튼튼해요. 이 근육이 관절을 지탱하는 밧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안 해서 이 밧줄 근육이 가늘고 약해지면 뼈끼리 더 심하게 부딪히고 닳겠죠. 그럼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오히려 아프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기 수영,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었다 내리기, 자전거 살살 타기,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튼튼한 밧줄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염 진행도 늦출 수 있답니다. 아셨죠? 네 번째는 밤 8시 이후에 먹으면 무조건 다 살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밤에 배고파도 꾹 참고 서러운 마음으로 잠드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몇 시에 먹었냐보다 하루 종일 총 얼마큼 먹었냐, 그리고 무엇을 먹었냐가 100배는 더 중요해요. 밤 9시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신다고 살이 찔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밤 9시에 기름진 치킨에 맵고 짠 라면에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요, 그건 당연히 살로 가죠. 밤에 먹는 음식이 대체로 기름지거나 간식거리처럼 열량이 높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젠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식의 질을 더 신경 써주세요. 다섯 번째는 뼈 건강, 칼슘은 무조건 우유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유가 칼슘도 많고 참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선생님, 나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고 설사를 해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유당불내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우유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주변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바다의 보물 멸치, 특히 뼈째 먹는 잔멸치, 그리고 고소한 두부, 푸릇푸릇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채소, 바다의 채소 미역이나 다시마에도 칼슘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우유가 안 맞으시면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허리가 삐끗. 아플 때는 무조건 꼼짝 말고 누워만 있어야 낫는다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 상식이 바뀌었답니다. 물론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픈 첫날, 이틀은 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누워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허리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을 텐트라고 하면 뼈는 기둥이고 근육은 밧줄이에요. 밧줄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으면 텐트 우리 몸과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겠죠. 오히려 허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집안에서 천천히 걸으시고 고양이처럼 허리를 둥글게 말았다 폈다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근육이 풀리고 허리가 더 빨리 회복된답니다. 일곱 번째. 이건 제가 약사로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혈압약은 독해서 평생 먹으면 몸 버리고 신장 망가진다는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이건 정말 정반대입니다. 혈압약은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고혈압 그 자체가 바로 소리 없는 암살자예요. 높은 피의 압력이 쉴 새 없이 우리 뇌혈관을 때리고 심장을 때리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혈압약은 이 무서운 압력을 안전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약을 꾸준히 드셔야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이나 심장이 멎는 심근경색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혈압약은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여덟 번째는 치매는 집안 내력이니까 부모님이 걸리셨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줘요. 치매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전자가 총알을 장전할 수는 있지만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런 유전자를 가졌어도 매일 부지런히 걷고 좋은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뇌를 즐겁게 해주면요, 치매의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30분이라도 걸으러 나가세요.
9번째는 과일은 밥 대신 먹어도 될 만큼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상식입니다. 과일 물론 좋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하지만 동시에 당분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귤을 앉은 자리에서 56개씩 드시거나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면요, 혈당이 비행기처럼 치솟습니다. 특히 귤, 포도, 바나나, 홍시처럼 달콤한 과일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은 밥이 아니라 건강한 후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주먹만큼만 딱 적당한 양을 지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운동은 땀이 뻘뻘 나고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이고 질보다 꾸준함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게 빡센 운동을 하면요, 우리 심장이나 관절이 주인님, 나 죽겠다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렇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활성산소만 잔뜩 만들고 몸을 늙게 만들어요. 3시간 동안 등산하고 와서 3일을 끙끙 앓아눕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기분 좋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강도로 즐겁게, 그리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잠자기 전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10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봤는데 어떠셨어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다더라 하고 믿어왔던 상식들이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찾는 것이랍니다. 앞으로도 저 건강지킴이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바로잡아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매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